안녕하세요, 박수님입니다. 와! 으! 네, 제가 여러분하고 소통하려고, 공감하려고 제가 좀 오바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고1의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아마 우리 아들이 뭐 우리 엄마 왜 저래?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았죠? 네! 야, 여기는 양손 다 올리니까 몽키 같으세요. 네. 자, 농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한 일주일 전부터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서 고민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꿈을 찾고 그 꿈을 잘 성장을 시키는데 필요한 이 소통의 스킬, 공감 소통에 대해서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과 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과 키의 차이. 자, 키는요, 성장을 멈춥니다. 더 이상 안 커요. 선생님은 6학년 때 키가 멈췄어요. 성장이 멈춰가지고 지금 그대로예요. 근데 꿈은 어때요?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꿈을 성장시키려고 노력만 한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크지 못한 이 키로 인하여 꿈을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선생님은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꿈이 있었겠죠? 선생님의 꿈은요,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응원단장은 제가 다 맡아서 했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무언가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 내린 게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를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되면 될까요? 예? 개그맨! 어떻게 알았죠? 왜 저는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개그맨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 3사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한 28번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 대구의 모 방송국에서 개그맨을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턴 개그맨. 여러분 개그맨 인턴 있는 거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인턴이라도 나의 꿈과 관련된 거니까 해보자. 그리고 제가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소통 너무 잘한다. 내가 자랑하는 거 눈치채고 어쩜 이렇게 박수를 알아쳐 주세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좋아요. 자, 그렇게 1등을 하고 저는 이야, 꿈을 이뤘구나. 그리고는 기다렸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안 와요. 슈트를 안 해요. 그래서 피디님 언제 우리 프로그램 찍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님 씨.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요? 개그맨이 박수님 씨밖에 없어서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개그맨이 대구에. 그래서 프로그램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혹시 리포터 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요, 리포터를 할 수 없는 체형과 외모예요. 리포터 언니들은요, 키가 160 이상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모도 보면은요, 우와, 여기 있는 친구처럼 이 정도 예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에게 리포터라는 제안이 오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개그맨만 사람들 재밌게 해주나요? 리포터도 재밌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포터라는 걸 저는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포터는 여러분 이게 비정규직이에요. 맞죠?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해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죠. 프리랜서.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배고프고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봄, 가을이 되면 개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은 굉장히 좋아하는 MC도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봄, 가을 개편이 되면 저희 이 프리랜서 리포터들은 이번에 PD님이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굉장히 그죠? 긴장된 그런 1년에 2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요, 한 번도 오지 마 소리 안 듣고 20년을 버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쩜 그렇게 공감 소통을 잘하세요? 자, 그래서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요,
힘들어요. 밑에 그 후배들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시험 치러 오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아줌마 리포터가 텔레비 나오는 게 좋겠어요? 예쁜 20대 언니들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고마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리포터들과 다른 차별화된 능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웃긴다. 네, 웃긴다는 거였어요. 그 두 번째는 공감 소통 능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웃기는 게 왜 차별화예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리포터들은 잘 웃기지 않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리포터는 리포터 같은 리포터만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북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꿈 찾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다 요런 애들이었어요. 지금은 개그맨들도 많이 리포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웃긴 그 리포터들이 있지만 예전엔 거의 정형화된 리포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수님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이 강원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사본다는 사북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안해요, 아재 개그 같지만 어쨌거나 다른 리포터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다르게 재밌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를 대신할 리포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 외모도 좀 안 되고 키도 작았지만 저는 2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자,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웃기는 능력을 만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공감, 소통 능력이에요. 선생님이 그 재난방송을 하는 데를 갔었어요. 재난방송을 하는 건데, 이제 홍수가 막 오면은 막 집 무너지고, 그죠? 그런데 가면은 저희가 꼭 재난 특집 방송 이런 걸 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만한 녹음기를 들고 가서 지금 현장을 모습을 이렇게 담아와야 되는, 녹음을 해와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물 난리 났죠. 짐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지 동동 걷어서 물 퍼내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저기 MBC에서 나왔는데요. 인터뷰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거 이해해드리죠. 이러겠어요? 여러분이라도 지금 굉장히 어때요? 집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그런 현장에 가면 녹음기는 이제 뒤로 밀어놓고 바지 걷고 손 걷고 고무장갑 끼고 같이 청소를 막 해줘요. 그럼 막 청소하다가 물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보신 분은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난 특집 방송 때문에 녹음을 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이러면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자, 제가 녹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자, 역지사지죠. 그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알고 느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드리니까 이분들도 어때요? 이분도 녹음을 하러 왔는데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드신 거죠. 이게 소통 아니겠어요? 이게 공감이고. 그래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녹음을 다 해올 수 있었고 어떠한 현장에 가서도 인터뷰를 잘해오는 리포터로 제가 PD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20년 세월을 하면서 뭐 레크레이션 MC라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강의도 하고 현재는 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CEO로서 계속해서 저는 꿈을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오늘 뭐 꿈찾기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꿈을 찾잖아요. 그럼 이거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은 이 공감 소통 스킬을 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학창 시절 또 졸업하면 대학교 갈 거죠? 그리고 맞아요, 사회에 나가겠죠. 점점점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에 이 소통에 엄청난 어떤 갈등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특히 지금 이 학창 시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꿈을 찾고 그 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지금 이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중에 이 나무가 잘 성장해서 과일도 풍성하게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이 공감 소통을 잘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선생님이 이 소통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화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선생님 학창 시절과 지금 여러분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죠. 지금 이 시대를 M세대라고 합니다. 모바일 세대라고 하죠. 선생님 세대는 신세대였어요. 네, 그 전에 또 많은 세대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서 그 드라마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목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90년대에 생활 모습을 그렸던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그 삶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 소통의 문화가 너무나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여러분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TV 프로그램은요 거의 원웨이 방식이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라디오를 들었어야 했고 그리고 TV를 봤어야 했지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껏해야 라디오 들으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굉장히 저희 학생들도 유명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엽서를 막 씁니다. 언니, 오빠, 제가 오늘요 친구랑 싸웠는데요.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뿅뿅뿅뿅뿅뿅 엄청 이쁘게 이제 꾸미는 거예요. 왜? 그래 눈에 띄어야 읽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엽서에다 뜨개질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엽서에다가 오만 거 다 붙여가지고 보내고 그랬던 저희 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바로 나오나? 일주일 기다려봐야 돼. 언제 나올지 몰라. 왜? 가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 쌓아뒀다가 이렇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달을 기다려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미 그때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되지.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디오 나올 때 문자 보내죠, 여러분. 네, 문자 보내세요. 샵 1, 2, 3, 4, 5 이렇게. 보내면 그 방송하는 그 2시간이나 1시간 사이에 이미 알 수 있어요. 아, 내 사연이 나온다, 안 나온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문화, 소통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쌍방향의 굉장히 스피드한 소통 문화로 바뀌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는 말이죠. 같이 친구들과 더 어울려서 놀지 않으면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이런 놀이들. 그 당시에는 놀이가 없었거든요. 여러분과 뭐 게임 이런 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마주보지 않고 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는 화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게임을 할 때도 어때요? 몰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집이나 PC방에서 화면 보면서 그룹 지어서 하죠. 예.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떻게 해요? 거의 문자로. 옆에 앉아서도 문자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화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또 바뀌었구나. 그런 것을 또 선생님이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 소통의 문화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공감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여러분 부모님, 친구, 선생님, 지금 현재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M세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문자 세대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이 세대의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선생님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좀 집에 이제 좀 늦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지방을 출장 가니까. 근데 좀 일찍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한 7시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집에 안 왔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고1 아들이 있답니다. 네, 거의 물귀신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뭔지 아시죠? 네,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집에 그럼 안 왔나 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드님께서 하는 말이 어디야? 어디야? 집이지. 얘가 웃기고 있네. 집이라니까? 에이 진짜 뻥치지 말고 어디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아들이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 일찍 왔거든. 그랬더니 엄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 누군지 아는 줄 알아요? 친구한테 건다는 게 이러면서
이때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어떻게 친구 목소리고 엄마 목소리를 구분 못하냐고요. 그것도 남자친구인데. 에? 그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쉬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야, 친구들 간에도 얼마나 문자로만 소통을 했으면 사실 그 수시간 짧은 시간에 친구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한때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그 노란 풍선 대화 있죠? 노란 풍선 아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대화하는 거, 친구들 대화하는 게 이렇게 한참 인터넷에 나왔었잖아요. 피자 주문하는 거.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친구 둘이서 이제 피자를 먹고 싶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자 먹자. 그러니까, 피자 시켜. 그러니까, 돈 없어. 내가 줄 테니까 시켜. 돈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 준다고. 돈 없는데 피자를 어떻게 시키냐고. 내가 준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나는. 그러면 가게 가서 시켜놓으라고 내가 가서 줄 테니까 돈이 없는데 가게는 어떻게 들어가냐고. 계속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장수로 봤을 때 한 20장은 넘게 오고 간 것 같아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걸 보면서 전화를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전화를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1분 안에 끝날 것을 내가 봤을 때는 한 20분은 붙들고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문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해결될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에서는요, 여러분, 문자로만 된 소통이 가장 전달률이 떨어져요. 문자로만 나타내면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되는 게 뭐예요? 목소리라는 거죠. 거기에 또 뭐예요? 내 표정이나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디오로 들을 때보다는 이렇게 직접 강사가 앞에 있을 때, 가수가 앞에 있을